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4월 9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부터 깜깜이 선거 들어갔습니다. 네. 깜깜이 선거라 하면 어제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까지 한, 즉 4월 8일까지 돌렸던 결과만 오늘부터 15일까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나 다음 주 화요일, 아니 투표 당일날도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이랬다. 이건 뭐냐니까 4월 8일까지의 여론조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보도를 막는 거죠? 저는 그거 갖다 이해를 아직 못하겠는데 정치 선진국에서 그렇게 막는 경우 없죠. 없습니다.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날까지 여론조사 결과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엉터리 여론조사에 또 면접을 주는 거예요. 네. 조사해 발표를 하면 14일 날도 발표하고 해서 또 틀린 게 이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즉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선관위 취지는 이해하죠. 국민이 온전한 주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뭐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뭐 많을까? 근데 오늘부터 깜깜이 해놓으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때 8일까지 조사한 거에 놓고서 막판 요동을 쳤다. 뭐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막판 이틀이 결정했다. 뭐 그건 다 거짓말인데. 네. 그 지금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심판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네. 따져보죠. 지금 뭐냐니까 원래는 현재는 깜깜이 기간 6일입니다만 네. 원래는 선거 기간 전체에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 전체를 갖다가 그 새로운 신규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금지하다 이거 그나마 줄인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앞으로 21대 국회 되면 이거 갖다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아예 못하게 하든지, 엉터리 여론조사라면은, 아니면은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첫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현재도 보면 뭐 경마중계 방송식으로 된다. 이 해서 보면 6일 동안 못하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네.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다루더랬죠. 심재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네. 아니 MBN에서 한 거하고 경인일보하고 한 게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같은 ALS 기계로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했는데 저 MBN에서 의뢰해가지고 그 네. 여론조사 기관에 했을 때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이가 53.55%, 네. 미래통합당 신재철 후보가 32.1.8%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22%포인트. 이건 뭐 끝난 뒤집을 수도 없고 선거 끝났는데. 근데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계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경인일보 의뢰에서는 네. 이재정이 44.3, 네. 심재철이 40%로 이제 4.3포인트 차이니까 뭐 오차범위입니다. 오차범위가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중앙선관위에다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예. 문제 제기를 했더니 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 이제 경인일보에서는 뭐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를 발표할 수 없었다. 네. 둘이 비슷하고 나온 것은. 네. 이것도 뭐 이 조사 내에서 한 거지. 네.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뭐 공정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 네. 하여간 니들이 제출한 그 자료를 봤더니 네. 이 MBN 의뢰에서 받아서 했을 때는 기초적인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2번 문항에 가서 섞이고, 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선관위의 결론은 이건 엉터리다. 그래서 인용하지 마라. 앞으로 인용 다 해가지고 보도가 다 됐는데 막 앞으로는 인용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인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과태료를, 네. 아마 이 회사는 이건 뭐 한 건당 한 200만 원밖에 했을 텐데 1,500만 원 했으니까 이게 이미 심재철 씨는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처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건 뭐 20%포인트 차로 했으니까 찬물을 끼워먼저 버린 거죠. 이게 저는 우리 현 여론조사의 지금 수준을 보여준다. 이게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문항을 빼먹고 이런 거 조사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녹음을 만약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했는데 일부는 녹음이 빠지고도 뭐 질문도 된 게 있고 1번 문항에도 답은 집계도 잘못돼. 이런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밀성 얘기하는 랜덤 샘플을 만들기 위한 그 표본 추출. 그죠? 표본이 정확하게 성별, 뭐 계층별, 연령별 이게 다 됐는지도 이건 뭐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엉터리 여론조사들의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MBC, 네. YTN 격전지 조사한다 했는데 대동소이예요. 뭐 부동층이 계속
아니 지금 선거 며칠 남았는데 부동층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봅시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갖다 선거에서 인용하면서 전가의 보도같이 쓰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87년에 이제 한국 갤럽이 87년 대선 때 이제 그걸 적중시키면서 여론조사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생각했죠. 야, 어떻게 이거를 마술이지. 그때. 마술이지 마술. 매직. 매직. 했는데 예.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년 2002년 뭐 대선 이후로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예. 야, 이거 과학이지 말이야. 대단하네. 그런데 지금은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동층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꺼내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자, 전화를 질문에는 답변하시죠. 사실 갤럽이 한국 갤럽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갤럽이 있습니다. 네. 갤럽이 1960년 그 당시 미국의 케네디하고 부통령 닉슨하고 대선을 치렀어요.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현직 부통령 닉슨이 이긴다고 봤어요. 아이젠하워 원체 8년 동안 잘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갤럽만이 700명을 갖다 샘플링해갖고 미국 전체 2억 인구에 그걸 케네디가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설이 시작되는 거죠. 전설이 시작되는 여론조사라는 이 매직 쇼가 이제 그때부터 과학이라고 이제 신뢰를 이제 점점 쌓아가면서 이제 정교화되고, 더군다나 이제 갤럽이 그때는 미국에 이제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뭐 랜덤 샘플 만들면, 그리고 또 전화번호 다 등재가 돼 있었고 네. 누구나 그래서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하는 그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가 결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게 네. 전화번호가 의미가 없어지면서부터예요. 참 전화번호 본지 참 오래됐다. 전화번호에 없어. 모든 가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예. 등재돼 있고 네. 나이별로 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전화번호 등재된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 집에 20대를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그 지금까지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게 표본을 잡을 수가 없는 표본을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이 됐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니까, 지금 제가 어저께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몇 명 모아가지고 네. 얘기했더니 이게 이제 그런 신뢰가 다 허물어지고, 방법론도 이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방법론도 이제 끝장이 나버렸고, 네. 새로운 방법도 못 찾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리얼 뭐 이런 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네. 이 여론조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주목도가 높잖아요. 뭐 한국 매주 조사하고, 그러니까 한국 갤럽까지 뒤따라가면서 뭐 또 같이 조사라고 하는데, 네. 더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오늘 아침에 보도한 YTN, MBC 같은 데는 갈수록 부동층이 늘어나고 맞지도 않는 게 왜 조사하느냐 아시죠? 알죠. 가성 대비 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한편에 예를 들어서 한 4분짜리 리포트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여론조사 숫자를 딱 내밀면 사람들이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아요. 엉터리인 걸 알면서도 네. 우리 국민들도 또 YTN 아침 7시 뉴스입니다. 격전지 대구 수성가 김부겸 얼마 주호영 얼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가성비가 높으니까 네. 이 200만 원 들여가지고 조사 한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시간짜리 한 며칠 우려 먹자. 며칠을 먹죠. 1억을 들여야 되지 방송 좋은 아이템 하나 만들 수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들여가지고서 하니까 네. 이거를 계속 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또 대다수는 수치가 나오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저게 과학이겠지 혹하는 거야. 그렇게 이게 거의 지금 한국의 여론조사는 국민들에서 불신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황태순 고객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저 황태순님 지금 다 3분 4분 조사를 하고 나서 지지 정당은 어느 정당이세요? 어느 정당이십니까? 제가 죽어라 하고 4분 동안 내 아까운 시간을 갖다 버려가면서 그 철저하게 다 대답을 해놓고 막판에 가서는 지지하는 정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여론조사상 부동층이라는 겁니다. 무당층. 이게 무당층 부동층이 아니고,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삼성전자, SK텔레콤에서 나한테 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좀 하더라도, 그래,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나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 받은 사람들은 이놈들 내가 왜 네가 안정부적이면 이거 혹시 또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대목에 자료들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유출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드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샤이 보수 하는데 샤이 보수라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샤이 야당이에요. 샤이 야당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보세요.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그 당시 저 청와대 계실 때인가 네. 특임장 하시는 계실 때인가 그때 보면은 여론조사상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한명수 후보를 따따블로 이겨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4시까지 개표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저쪽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이광재가 하프로 져야 돼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블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거든. 그러니까 야당 즉 진보 좌파 성향의 그 응답자들이 전화를 받으면은 막판에 물어보잖아. 누구 하냐면 네. 예를 들어 이광재하고 그 당시 누구야? 이규준인가 누구 나왔잖아. 그 뭐 하여튼 나왔던 MBC 아나운서. 이계진. 누굴 찍으실랍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샤이 야당이었고 이 샤이 야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에 대해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41% 받은 대통령이 네. 벌써 뭐 56%뭐 이렇게 나온다는 조사를 한 리얼 센치메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어저께 신문에 봤더니 뭐 그 회사에 조사했더니 대통령 국정수행률이 뭐 56% 나왔다는데 아니 그따 대고 내가 지금 뭐 야당 지지한다 그랬다 이거 혹시 또 명단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뭐 드루킹 같은 애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응답률 ARS 응답률 같은 ARS 기억해 두십시오. ARS 응답률 7% 8%가 보면은 미국 세계 국제 공인 기준으로 3% 아니에요. 그러면 자 100명 전화 받아서 3명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은 시사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극렬 지지기거나 아니면 극렬 그냥 혐오적이거나 반대층이거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50 몇 % 나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이 돼 있고 여러분 ARS는 비교적 그래도 보수가 좀 후하게 나오는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예전에 해봤잖아요. 95년부터 지구당 차원에서 중앙당 그렇죠. 차원에서 솔직히 말하면 누가 어떤 답하는 다 압니다. 모르실 것 같죠? 기록으로 다 남는 거니까. 기록으로 남아. 여기 쫙 뽑으면 어떤 전화번호 어디로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나온다. 우리 대구 같은 053 뭐 742에 5700 이거는 딱 보면 이 사람 누군데 이 사람 응답 소스 코드라고 그러죠. 소스 코드 쫙 나오니까 이 사람은 성향이 뭐다 우리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여론조사하는 전문가 한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황태순 TV도 앞으로 네. 일주일에 한 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네. 여론조사를 해라.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네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또 뭐 해설이야 뭐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요. 이슈 생기는 데 대해서 이렇게 안 해서 떨어졌다. 우리 또 여론조사 기관에 눈치 좀 해가지고 하여간 좀뭐 마사지 말을 만들면서 말이야 각을 세워서 네. 뉴스를 생산해내면은 이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여기 뭐 돈 되겠다고 오는 사람도 할 테니까 한 말 하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부의 호의적인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따내고 네. 정부 발주, 뭐 청와대 발주 여론조사 하려고 예.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가 이제는 뭐 장사 수단이 돼버렸는데 네. 아직도 국민의 조금 조그만 부분은 예. 야 이거 과학이지, 야 숫자가 나왔는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네. 언론과 네.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게 그 엉터리 야바이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됐는데 예. 이번에 이 엉터리 여론조사도 심판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힐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나약한 어떤 그런 본성의 틈을 타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언론사의 그 어떻게 보면 장사, 상업주의 거기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돈 조금 들이고 시청률 높이고 자기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실제 말해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든 정치 포션은 20% 내외입니다. 근데 정치 포션이 가장 방송을 많이 타거든. 그 방송 타면 나머지 80% 기업으로부터 그 마케팅 받는 거 있잖아요. 돈 그러니까 버리거든요. 심재철 의원 그 엉터리 조사를 해가지고서 예. 지금 그 중앙선관에서 1,500만 원. 1,500만 원 받은 그 회사보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 MBC를 통해서 YTN을 통해서 네. 여론조사 결과 내놓은 조사기관들이 더 낫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네. 제가 작년 2016년 딱 이 무렵이죠. 2010년 총선 이 무렵에 그 당시에 2010년 딱 이 무렵입니다. 4월 그러니까 D-한 6일 정도 그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당시 아무리 그 당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그 어수선함이 있었어도 여전히 새누리당은 150석 과반을 넘었고
여론조사로 추정을 하면 민주당은 106석이 안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는가요?